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그러니 바람아 불기만 하지 말고 이루어져라. 김상현의 기록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뭐 시집인가 수필집인가 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글은 시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수필도 있고 또 자기계발서 같은 그런 내용도 있고 좀 다양한 장르의 책이에요. 또 중간에 사진이 계속 있는데 참 아름다운 사진과 글이 사람을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이 작가에 대한 소개가 책에는 별로 없어서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 특별히 뭐 전문적으로 책을 쓰고 글을 쓰시는 작가는 아니시네요. 그냥 사소한 사람 소리 하나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소한, 그러니까 사람 소리 하나, 사소한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짧은 글을 보고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팔로우가 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세이를 출간했죠. 근데 이 저자의 버킷리스트 중에서 하나가 대학 졸업 전에 책 내기를 생각했는데 그걸 이룬 거예요. 또 그 다음 목표는 영화사를 차리는 건데 영화사 사장 김상현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젊은 친구의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는 젊은 감각 그리고 사랑 얘기가 참 많아요. 저도 보면서 야 이게 참 젊다라는 걸 느꼈고요. 저도 이제 더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감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 친구 정말 내공이 장난 아니구나. 생각을 좀 많이 했구나. 여행도 많이 다녔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책 중에서 제가 감명 깊은 것을 이제 메모를 좀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네요.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따로 이제 뭐 잘 보관을 하고 그 중에서 공감되는 부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낯설어지자라는 글이에요. 저도 익숙한 것에 대한 오류? 너무 익숙한 것만 찾게 되는 편안함 보다는 낯설음에 대해서 오는 두려움 또는 낯설음을 맞았을 때 설레임 이런 것을 좀 즐기는 편이에요. 그런 글이네요. 당신과 함께 낯선 곳들로 가고 싶다. 낯선 이들의 시선을 느끼며 낯선 풍경들을 느끼고 싶다. 그 사이 당신과 나눈 대화 속에 진심 몇 마디 들어가 있다면 어느샌가 낯섦도 익숙함으로 다가오겠지. 당신에게 익숙해질 때면 낯선 곳에 가보고 싶다. 우리 익숙할 때면 가끔 낯설어지자. 참 좋아요. 우리가 익숙하기를 바라면 익숙하면 편안해지죠. 편안해짐에서 오는 실수들,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편안한 거고 익숙한 걸까요? 자꾸 찾아보면 낯선 점이 있거든요. 그게 불편할 수 있어도 그 낯설음으로 해서 느끼는 설레임, 호기심 이런 것이 있죠. 그런 걸 느끼게 된 글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사랑. 당신이 다치지 않게 평생을 조심스럽게 사랑할 것이다. 당신은 여리고 여린 존재이니 아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사랑할 것이다. 요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요거 그대로 보내면 어떨까요? 해보려고요. 저도 아내한테 이걸 써서 보내려고 이제 아껴두고 있어요. 가끔씩 뜬금없이 이런 글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마치 내가 쓴 것처럼 물어보면 얘기하겠죠. 아니 그거 어느 책에서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있어요. 또 이제 나중에 또 써먹을 글들. 달. 오늘은 달이 참 예뻐요. 완전 둥근 달은 아닌데 정말 예뻐요. 당신도 나에겐 그래요. 참으로 예뻐요. 나에게 슬픈 일은 당신이 상처받은 일이에요. 꽃이 폈을 때 예쁜 걸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봄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당신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을 지나치고 나서야 당신이 소중했다고 느끼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쁨만 받고 자라나요.
온갖 상처받는 말들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스러워서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좋잖아요. 다름, 이제 사랑하다 보면, 살다 보면 다름을 느끼죠. 서로 다르다는 걸 느껴요. 다름 읽어볼게요. 나는 늘 다름을 원하면서 또 같음을 찾을 때가 있다. 다른 것들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사이에 있는 같은 점들을 찾고 있다. 나와 닮은 것들을 찾으며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들을 좋아한다.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고 외치며 다른 점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남들과 다르기를 원하면서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때면 불안함을 느끼곤 한다. 좋아요. 자, 이제 중간에 이렇게 곁에 두면 좋은 사람이라는 글을 또 정리를 해봤어요. 곁에 두면 좋은 사람 5가지를 썼네요. 곁에 두면 좋은 사람. 1. 배움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배움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긍정적인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또 호기심이 많을 거고요. 도전할 거고요. 아무래도 소극적인 것보다는 좀 적극적인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2. 꿈이 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은 흐트러짐이 없어요. 방향이 있는 사람에겐 비슷한 꿈을 갖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꿈을 갖고 있을 때 더욱 배가 될 수도 있고요. 각자 꿈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서로 버팀목이 되겠죠. 3번째, 연락을 자주 해주고 연락이 잘 닿는 사람. 당연하죠. 안부 자주 묻고. 연락이라는 건 이제 안부 묻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의미도 있어요. 관심이죠. 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준 거죠. 그런 것들입니다. 4. 긍정적인 사람. 긍정은 부정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또 5번째, 사랑을 아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아는 사람, 줄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결국요, 당신만 있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걱정. 읽어드릴게요. 걱정. 걱정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이 안 된다면 걱정이 없어질 수 있게 죽을 만큼 걱정하세요. 그러면 걱정이 또 생길 겁니다. 그때 걱정하느라 이거 못했어 라는 또 다른 걱정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을 사랑하고 지금의 최선을 다했으면 해요. 걱정하지 말고.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정답이라고 보면 모범 답안이죠. 공통점 찾기로 시작해서 차이점 발견으로 끝이 나는 것. 뭘까요? 공통점 찾기로 시작해서 차이점 발견으로 끝이 나는 것. 2자. 연애입니다. 연애. 그죠? 연애. 연애를 처음 시작하면 공통점을 막 찾아요. 그리고 차이점을 발견하면 끝나요. 또 2번째 퀴즈. 차이점까지 좋아해 줄 수 있는 거. 2자. 차이점까지 좋아해 줄 수 있는 거. 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차이점까지 좋아해 줄 수 있는 거. 사랑. 맞죠? 다음 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널 비꼬듯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하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서일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8글자로 이루어진 단어 중에서 가장 끌리는 단어라고 할까? 그 8글자로 모든 걸 뒤엎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질문에 답을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줘야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잘 되어야만 한다. 타이밍.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적절한 타이밍이야. 아, 타이밍 좋았어.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이게 딱. 이승엽 선수가 마지막 결승전에서 그렇게 부진하다가 홈런 쳐서 우승했잖아요. 금메달 땄잖아요. 그 타이밍이죠. 읽어볼게요. 타이밍. 누구나 말하는 타이밍. 간절한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장소에 알맞게 나타나 주는 것. 우리가 부르는 타이밍 또는 인연.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인연 또는 타이밍. 어쩌면 능력. 어쩌면 능력. 어쩌면 능력. 야, 능력이네.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할 때 함께 해주는 거. 그게 타이밍. 타이밍. 또 기가 막힌 또 이게 시가 있어서 요것도 잘 적어 놓으셨다가 써먹으세요. 저기 써먹으려고 메모해 놨어요. 그림자. 그럴 때 있잖아요. 밤에 혼자 걸어가는데 가로등을 뒤에 두고 걸으면 내 앞에 큰 그림자 하나 생길 때, 그럴 때면 그림자 하나가 그토록 위안이 되면서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거 비밀인데요. 그렇게 생각이 많아지는 밤에는 당신 생각을 해요. 이거 써먹을 거예요, 제가. 네, 써먹을 거예요. 좋죠? 이런 얘기를 듣거나 글을 딱 뭐 이렇게 받았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혼자 자뻑인가? 또 이제 공감되는 글 읽어드릴게요. 상한 마음. 마음이 상했으면 얼른 버려야겠다. 상한 마음을 붙들고 있어봐야 더 상할 뿐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음식처럼 상하면 냄새가 나거나 색이 변해서 미리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잘못 맺은 인연에 탈 나는 일 없도록. 우리가 상했다 그러잖아요. 상했다. 마음 상했어. 음식처럼 좀 냄새도 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감되죠? 목. 결혼 전까지 많은 연애를 해보라고 누군가가 그랬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많은 경험을 해보라고 한다.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쓰게 되는 시간을 정말로 내 마음에 들어온 한 사람에게 쏟아붓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쏟아붓는 사랑도 모자라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하물며 여러 사람에게 쪼개서 주는 사랑은 제 몫을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공감합니다. 자존감. 자존감과 자신감의 차이란 버려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에서 오는데, 자존감은 절대로 버려서도 낮춰서도 안 되지만 자존심은 가끔 버리거나 낮추면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 꿈이 없어도 되니까 자존감은 꼭 지켜요. 꿈 없는 삶이야 달지 않은 것뿐이지만 자존감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해요. 버려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이런 관점 좋아요. 자존심은 자존감, 자신감. 자존감은 버려도 되면 안 되죠. 절대 버리면 안 되죠. 하지만 자존심은 가끔 버려도 돼요. 그렇습니다. 순서. 이거 재밌습니다. 순서. 잘 들으셔야 돼요. 순서가 중요하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순서. 좋은 음악은 좋은 사람과 듣고 싶다. 좋은 영화는 좋은 사람과 보고 싶다. 좋은 글은 좋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 좋은 사람과 좋은 음악을 듣고 싶다.
좋은 사람과 좋은 영화를 보고 싶다. 좋은 사람과 좋은 글을 나누고 싶다. 좋은 건 언제나 순서가 바뀌어도 좋다. 이건 글로 봐야 돼요. 이게 말로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거잖아요. 처음엔 좋은 음악은 좋은 사람. 근데 뒤에는 좋은 사람과 좋은 음악. 결국 좋은 건 순서가 바뀌어도 좋다. 라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술 읽어드릴게요. 술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 무엇이 술에 들어있습니다. 마음이 들뜬 날에 술은 들뜬 마음의 친구가 되어주고, 마음이 아픈 날의 술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게 해줍니다. 어떨 때는 진심의 용기를 더해주기도 하고요. 술 한잔 하자라는 말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술을 혼자 마시지는 않습니다. 술을 좋아한다고 전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언젠가 서로 털어놓으며 술 한잔 합시다. 자, 이번엔 경험주의라는 책이에요. 글이에요.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꿈이 없다고 고민하는 청춘들이 많습니다. 평균을 좋아하는 사회에서는 충분히 있을 법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틀 안에서 학창시절을 모두 평균적으로 보냈고, 막연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또는 어쩌면 점수에 맞추어 진학한 2년에서 4년의 기간 역시 평균적으로 보내게 되니 당연히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고민이 생기죠. 물론 그런 평균을 좋아하는 사회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으려면 몇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동경의 대상을 통해 하고 싶다고 느껴서 그 일을 원하게 되는 것.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그 일의 매력을 느껴 그 일을 원하게 되는 것. 3. 주변의 압력, 부모님의 지속적인 바람, 그 일이 어울리는 것 같은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드는 것. 4. 그냥. 어떠한 경우든 현실과 내가 생각하는 것에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그 일에 대한 장점을 바라보지만 내가 마주하게 되는 일들은 단점을 포함하기 때문이죠. 하고 싶은 일, 즉 우리가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평균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청춘에게, 꿈이 없다는 청춘에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요. 봉사활동을 다녀도 좋고요. 연애를 죽어라 해도 좋고요. 술을 진탕 마셔보는 것도 좋습니다.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들, 즉 나만의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기 싫은 일들도 해보세요. 미친 듯이 어떤 일에 빠지는 것도 좋습니다. 몸을 많이 쓰는 것도 좋아요. 머리를 많이 쓰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결국 마음이 원하는 일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것에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주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이라는 단어를 더욱 반짝이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벅찬 일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과. 미안하다는 말 다음에 오는 말들은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그럴듯한 말이 대부분이다. 사과를 하려면 진심 어린 미안함과 그 미안함에 대한 앞으로의 다짐, 어떤 점이 미안한지에 대한 고백만 있으면 된다. 미안해. 그런데 라는 말은 필요 없다.
아유, 참 좋아요. 이게 뭐 지금 제가 캡처한 거를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좀 확 넘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요건 좋네요. 짧아요. 저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좀 재수없을 수 있지만. 본디 예쁜 것엔 못되고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만큼 어여쁘니 울지 마라. 예, 좀 잘난 사람들 보면 좀 시기 질투가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죠. 그 잘났다는 게 꼭 예쁜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괜히 솔직히 저도 그냥 뭐 준거 없이 미울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도 그런데 오죽하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또 저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자존감에 관하여 1. 예전에 경주 끝자락에 위치한 학교에 가서 코칭을 할 때의 일이에요. 학교 앞에 바다가 보였고 나무는 푸르렀어요. 저는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참 부러웠어요. 하지만 이곳 아이들의 절반은 부모님 중 한 분이 집을 나가시거나 돌아가셨고 또 나머지 아이들은 부모님이 모두 계시지 않아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였고 심지어 3일의 코칭 기간 동안 학교에 오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낯선 저를 굉장히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코칭 이틀 후부터는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 제게 고민을 나누거나 장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당시 21살이던 저에게 했던 말이 정말 크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대학에 꼭 가고 싶어요. 사회복지학과에 가서 저와 같은 불편한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친구는 30cm 거리에 있는 책이 잘 보이지 않아서 코앞에 책을 두고 쓰던 친구였습니다. 모든 일에 정말 열심히 참여하던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찬규야, 왜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해? 라고요. 그러자 이렇게 답하더군요. 선생님, 그냥 다 즐거워요. 이런 저도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즐거워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즐겁다는 그 친구의 말이 아직도 제 귓가를 맴돕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 결국 그 친구가 원하는 대학에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어떻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이뤄냈냐고 물었더니 자기 자신을 믿었고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 친구는 말해줬습니다. 역시나 극한의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존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질타하고 자책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느 누가 욕하지 않는데도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스스로 절망하더라고요. 안타까웠습니다.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잘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는 보통 자기 자신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현재 상황과 환경이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자존심과 자존감의 가장 큰 차이는 버려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입니다. 자존심이야말로 버릴수록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게 되겠지만 자존감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려면 긍정의 말을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할 때마다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오늘도 빛이 날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응원해 주세요. 세상 사람 모두가 등 돌려도 나를 믿어주는 건 나뿐입니다. 나도 나를 믿지 못하면 세상에 나를 믿어줄 사람은 없어요. 당신에겐 긍정의 말이 제일 잘 어울립니다. 모든 긍정의 변화 역시 당신을 향할 것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좋다. 쉬운 마음. 당신이 이렇게 아파하는 걸 보니 시간이 할 일을 미루나 보네요. 마음은 쉽게 주면 쉽게 상처받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쉬운 상처는 금방 아물게 되죠. 그래서 당신이 지금 많이 아픈 거예요. 쉬운 마음이 아니었으니까. 위로하고 상처 사과하고 그러려면 이 글이 참 좋네요. 주옥 같습니다. 주옥 같아요. 수화. 카페 옆자리에 4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4명 모두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지 뭐. 4명의 여자는 곧 일어섰다. 아, 정확하게 틀렸다. 말씀이 불편한 분들이었다. 서로에게 또 보자며 인사하던 수화하던 손을 잊을 수 없다. 상상이 되시죠? 굳이 말을 안 해도 상상이 됩니다. 이 책 참 좋죠. 제가 조금만 읽어드렸어요. 그냥 이 책은 하나 사서 책장에 꽂아 놓으시더라도 가끔씩 이렇게 읽어서 훅훅 넘기면서 그래. 지금 읽은 느낌과 또 내년에 읽은 느낌은 다를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달라지니까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책이네요. 제목도 참 예쁘죠. 그러니 바람아 불기만 하지 말고 이루어져라. 바람아 불지 말고 이루어져라. 김상현의 기록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 주세요.